삼성전자 30만 원 선이 무너졌던 그날, 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7월 3일, 오늘도 주식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아침, 국내 증시는 개장하자마자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장 시작과 동시에 8,000선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장중 8,0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6월 11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날 아침의 하락은 갑작스럽고 무거웠습니다. 오전 9시 7분경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발동 시점에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전날보다 6% 넘게 빠져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 심장이 내려앉을 만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락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시장 전체의 심리 문제였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뒤에서 반드시 다시 꺼내겠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6% 넘게 하락하며 29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장 초반 한때 30만 원 선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켜보던 심리적 지지선이 잠시 흔들린 것입니다. 화면 속 빨간 숫자만 보면 누구라도 놀랄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7% 넘게 밀리며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가 기준 4% 넘게 빠지며 7,900선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도체 두 대장주가 나란히 흔들리자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서 원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급락의 방아쇠는 국내가 아니라 바다 건너에서 당겨졌기 때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대표 반도체주들이 무너졌습니다. 마이크론이 하루 만에 10% 넘게 급락했고 샌디스크 역시 10% 넘게 빠졌습니다. 반도체 배당주들이 흔들리자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냉기가 아침에 국내 증시로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날 삼성전자의 급락은 회사 실적이 나빠졌다는 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악재가 삼성전자에서 터진 것이 아니라 같은 반도체 업종이라는 이유로 함께 출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같은 반도체인데 미국 기업이 흔들리면 왜 우리 기업까지 같이 흔들리는 걸까요? 방금 나온 매도 사이드카,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이드카는 선물지수가 짧은 시간에 급격히 움직일 때 프로그램 매매를 잠시 멈추게 하는 속도 제한 장치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이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 발동됩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이 너무 빠르게 미끄러질 때 잠깐 브레이크를 밟아 숨을 고르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 사이드카 발동을 세상이 끝나는 신호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련해둔 제도적 완충 장치인 셈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 미뤄뒀던 궁금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한 나라의 산업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사슬입니다.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은 세계를 함께 나눠 가진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셋은 종종 한몽처럼 묶여 움직입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급락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업종 전체의 비중을 함께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적과 무관하게 삼성전자도 같이 팔리는 것입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증거로 읽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큰손들이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하락 속에 숨은 진짜 메시지입니다. 주가가 크게 빠지는 날 대부분의 투자자는 빨간 숫자와 파란 숫자에만 시선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 있는 투자자는 그 숫자 뒤에 있는 이유를 봅니다. 이번 하락이 삼성전자 내부의 문제인지 외부에서 넘어온 심리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죠. 이번 경우는 명백히 외부 심리 요인에 가깝습니다. 기업의 근본 가치가 하루아침에 6%씩 사라지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만에 주가가 그만큼 움직였다면 그 안에는 심리라는 요소가 크게 작동한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어떤 투자자는 흔들리고 어떤 투자자는 담담합니다.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같은 급락 뉴스를 봐도 어떤 사람은 밤잠을 설치고 어떤 사람은 평소처럼 잠듭니다. 정보의 양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사이드카 발동 뉴스를 봤습니다.
차이는 자기 안에 판단의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립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시장이 웃으면 따라 웃고 시장이 울면 따라 웁니다. 반면 기준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문합니다. 이 하락이 내가 이 기업을 바라보던 이유를 훼손했는가? 아니면 단지 분위기가 나빠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가 위기의 날에 완전히 다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날 이후 투자자가 체크해야 할 신호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이 하루짜리 이벤트로 끝나는지 추세로 이어지는지입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방향입니다. 외국인이 반도체를 다시 사들이는 시점은 심리 회복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셋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내놓을 실적과 사업 소식입니다. 주가는 심리로 흔들리지만 오래 보면 결국 실적이라는 중력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이 신호들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살펴본 신호들은 모두 앞으로 뉴스에 등장할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뉴스를 봐도 사람마다 내리는 결정은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사이드카 뉴스에 놀라 팔아버리고 누군가는 같은 뉴스를 기회로 읽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해석의 틀, 즉 자기만의 기준입니다. 뉴스는 이미 벌어진 어제의 사건을 알려줄 뿐입니다. 반면 기준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무기입니다. 지난 2일 같은 급락장은 앞으로도 반드시 또 옵니다. 그때마다 뉴스를 새로 검색하며 우왕좌왕할 것인지 준비된 기준으로 담담하게 대응할 것인지가 계좌의 미래를 가릅니다. 앞에서 미뤄뒀던 첫 질문 기억하시나요? 삼성전자 30만 원 선이 무너진 그날 시장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장이 두려워한 것은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이 만든 심리적 공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날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였고 그 위상은 하루 사이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날일수록 외부의 소음과 기업의 본질을 구분하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눈은 뉴스가 아니라 자기만의 투자 기준에서 나옵니다. 지난 2일 같은 급락장은 투자자에게 두 얼굴을 보여줍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포의 날이고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장을 차분히 시험해보는 날입니다. 나만의 투자 기준이 있어야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날을 위해 존재하는 문장입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든 30만 원 선이 무너지든 기준이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 원칙에 질문을 던집니다. 반대로 기준이 없으면 시장이 내지르는 비명에 그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남겨야 할 것은 삼성전자를 사라거나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급락하는 시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다음 급락장에서 스스로를 지켜줄 자기만의 투자 기준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그래서 조주군들이 생각하시는 요점은 이것일 겁니다. 오늘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장에서 차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실 그 한 가지 차이가 1년 뒤, 5년 뒤 자산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 왔습니다. 2018년 11월 삼성전자가 7만 원 아래로 빠졌을 때 시장은 메모리 사이클은 끝났다고 외쳤지만 단 2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22년 10월 5만 원대로 내려왔을 때도 이번엔 진짜 끝났다는 말이 도배됐지만 그 자리가 새로운 상승의 시작점이 됐죠. 역사는 말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외칠 때 진짜 끝난 적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모두가 안전하다고 박수칠 때가 진짜 위험한 자리였죠.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분들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많아서도 아니죠. 주식으로 수익 내는 가장 큰 차이는 기준이 있는가.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은 오를 때 무서워서 못 사고 빠질 때 무서워서 팔고 다 끝난 뒤에 뒤늦게 따라 들어가십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분들은 빠질 때 조금씩 담고 회복된 뒤에 비중을 줄이시죠. 이건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그 기준이 있으신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 혼자 만드시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국장에 처음 들어오신 초보 주주분들이 정말 많은데 항상
차트를 봐도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어려워하셨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했을 생각입니다. 빨간 봉, 파란 봉, 수많은 선들 봐도 모르겠으니 결국 남들 따라 사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게 됩니다. 사실 초보자가 매일 쏟아지는 정보를 혼자 분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기업 실적, 금리, 환율, 뉴스, 공시, 전문가도 따라가기 벅찬 정보가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이걸 혼자 공부해서 판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더욱 공감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퇴근했는데 거기서 또 주식 공부까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차트 보는 법을 배우려고 해도 시간도 체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남들 사는 거 따라 사자로 끝나고 그 결과는 대개 손실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번에 제 채널에서 주식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게 국내 주식 투자 기준표를 직접 공유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바뀌는 시장의 흐름을 그날그날 정리해서 오늘 어떤 신호가 나왔고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만든 기준표입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일하고 있을 때도 시장은 쉬지 않고 움직이지만 이 기준표를 받으시면 그 흐름을 매일 같은 기준으로 따라가셔서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감으로 하던 투자를 기준표로 직관적으로 보고하는 투자로 바꿔주고 늘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일수록 오히려 더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표인 셈이죠. 아이시적게 느껴지지 않게 꾸준히 보시다 보면 어느새 수익을 만드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장이라도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 봐야 할 자리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과 이미 큰 비중을 운용하시는 분이 똑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는 투자금 규모에 맞춰 투자자분들께 각각 자료를 다르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소액 투자자분께는 부담 없이 따라오실 수 있는 기준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께는 비중 조절과 분할 전략에 초점을 맞춘 자료로 같은 시장도 내 자금 규모에 맞게 해석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자금에 맞는 기준이 있느냐입니다. 그 기준을 투자금에 맞춰 함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의 신청 페이지 링크에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략적인 투자금 규모만 적어주시면 거기에 맞춰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각각 보내고 있습니다. 또 후기와 꿀팁이 오가는 텔레그램 공유방도 있으니 함께 들어오셔서 정보를 나눠 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의 이동은 모두가 웃을 때가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 도망칠 때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2018년에도 2022년에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팔았고 누군가는 묵묵히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몇 년 뒤 분명하게 나뉘었죠. 지금 이 삼성전자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지나치는 분과 오늘부터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분, 1년 뒤 두 분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혼자 그 기준을 세우기 어려우셨다면 매일 갱신되는 이 기준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